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이 엔진은 예전부터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이 클린룸, 드라이룸이라는 반도체 쪽에 꼭 들어가야 되는 클린룸과 2차 전지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드라이룸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러한 공사 능력이 이미 검증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성이엔지에게는 고객사가 대기업으로 뻔합니다. 그리고 이 뻔한 고객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기타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고객사들이고, 이런 대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하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도 그렇고 2차전지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 좀 나빠졌죠. 그래서 이러한 부진한 실적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급부로 이러한 이 고객사들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고객사들이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자기들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투자 재개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이제 신성이엔지가 받아가고 있죠. 물론 신성이엔지의 태양광 사업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면 이 신성이엔지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수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버린 바람에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성이엔지도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액션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제일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요즘 평택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반도체 공장들 엄청 지어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클린룸은 신성이엔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이엔지의 이러한 수익에 계약도 맺어놓은 상태지만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장이 뼈대가 만들어지고 뼈대가 만들어진 공장 안에 이런 클린룸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됐든 공장을 먼저 터닫기를 하고 뼈대가 올라가고 밑에 바닥까지 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클린룸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순서에서는 뒤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평택에다가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을 짓는 것이 요즘 좀 스톱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건설하려고 있는 용인의 이 반도체 트러스터, 여기하고 이 평택하고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다가 모두 투자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을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것 때문에 평택 공장의 2단계 사업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NDVI 향후로 의욕적으로 했던 12단짜리 HBM3가 이게 말 그대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을, 양산 승인을 못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 향으로 만든 반도체를 제조하기 전 최신 공장 건설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기다가 LG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공장 투자를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투자 이연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제 미국의 SK온의 배터리 공장, 조지아 지역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이 배터리 공장은 현대차 이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지는 올 10월도 양산하는 거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이 올 10월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품을 기본적으로 재고를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셀 공장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사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번 1분기 때 이 매출을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 비중 이제 93%가 클린룸 이쪽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은 5.66%로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그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그나마 그럭저럭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고, 이 당기 순이익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이벤트적으로 발생한 수익 때문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당기 순이익은 훨씬 적게 느껴지지만, 올해 1분기 신성 ENG의 이 매출 연결 손익계산서는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국내 고객사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놨는데, 가장 핵심인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이 이게 이제 제대로 그 재개가 못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투자가 이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도 전반적으로 이 그 드라이룸에 대한 발주가 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신성ENG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대주는 지금 지분이 20.74%밖에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이지선 사장과 이완근 그 회장, 근데 이완근 회장이 이 이지선 대표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면서 지분도 상속을 해줘, 그러니까 증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경영권 승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완근 그 창업주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계열사들이 여러 개 많은데, 신성ENG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창수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두나무라는 그 가상화폐,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죠. 가상화폐 1위인 업비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이 많고 기대한 바가 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신성ENG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1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대에서 그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는 정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실적 개선이 확실히 이제 그 수익성에도 이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주가 반영도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권 승계라는 게 혹시나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ENG 같은 경우는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 같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대기업이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해줘야만 이 실적이 이 발주가 나와줘야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거는 반드시 지금 현재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나 SK 이런 대기업, 뭐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 이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이미 이런 플랜트들을 만들어 본,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고객사들이 투자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주가가 이런 주가가 이제 실적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